주에 이어서 이제 그 운명을 바꾸는 힘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운명, 운명은 너무 거창한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만난 어떤 대상, 이런 건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가 잘 안 되죠. 통제가 잘 안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결합이 되면서 운명이라는 걸 창조하게 되죠. 자, 비율을 매겨보면 사건, 경험, 상황, 대상 이 차지한 비율이 몇 %냐 하니까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응이 90%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명이 100%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10대 90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10대 90. 10대 90.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참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살아오는 과정이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또는 고난과 같이 힘든 일의 연속인 어떤 사건이나 경험일 수도 있겠죠. 또 만나는 대상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게 우리 운명을 결정해버린다면은 사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고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몇 %가 있습니까? 90%. 자, 이 90%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삶은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아직 영혼의 세계라든지 영적인 부분에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 이 사건, 경험, 상황, 대상조차도 내가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요? 믿어지지 않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은 사건, 경험, 상황, 대상조차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믿거나 말거나. 자, 저는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이나 또 영적 치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또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또 내가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 부모도 선택하고, 성장 과정도 선택하고, 직업 환경, 또 지금 만난 어떤 배우자, 또 앞으로 만나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선택을 하고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야, 그러면은 삶은 체험의 신비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어떻게 싶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대한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갖죠. 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남들한테 폐를 끼치게 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아픔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런 모든 문제들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와 목적일까요? 바로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삶의 목적,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삶의 비전, 또는 의미 있는 비전을 위해서 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은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다, 또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교훈을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원망할 것도 없고 또 누구 때문에 화를 낼 이유도 없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공식을 좀 만들어 드린다면은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파블로프라는 사람 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파블로프가 개에게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종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밥을 주니까 침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주고 밥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종소리, 침을 흘리기. 바로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종소리를 듣지만 짐을 안 흘릴 수도 있죠. 종소리가 학교 공부 소리인지 밥 먹으라는 소리인지 애들 장난치는 소리인지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개는 이렇게 이제 동물은 배고프면은 사냥을 하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 외에 또 다른 힘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본능 외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선택이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 이 선택, 자유의지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끔찍한 일이 또는 그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의 반응을 선택할 수 없죠. 빅트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들, 딸, 와이프까지도 그 죽음의 수용소에 다 죽었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를 그냥 단지 죽음의 수용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의 잔악성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의 공간으로 본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하겠냐면 색제 실험의 대상이 되는데요.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수술대에 넣어가지고 마취제가 없이 정관 수술을 받는 그런 실험의 대상이 된 거죠. 끔찍하죠. 창피하죠. 정말 수치스럽죠. 그때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은 눈을 감고 잠깐 상상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로 한 10년, 20년 이후에 상황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봐봐요. 근데 20년 이후쯤에 가보니까 나를 실험하던 그 모든 나치들은 전부 전쟁 수용소에 들어가 있거나 사형을 당해서 죽었거나 오히려 나와 정반대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인간의 자락성을 실험하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라디오 방송, TV 방송에 나와서 막 강연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하는 훌륭한 교수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자기를 보니까 그게 끔찍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구나. 하나는 리버티, 물리적인 자유가 있구나. 물리적인 자유. 또 하나는 프리덤, 정신적 자유가 있구나. 자, 나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리버티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적은 프리덤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치들은 히틀러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거죠. 나는 물리적으로는 너무나도 적은 자유를 갖고 있었지만, 즉 수술대에 묶여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10년, 20년 이후로 여행을 가서 막 20년 이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인간은 리버티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프리덤에 의해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택, 자유의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저 또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쩌면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프리덤, 정신적 자유를 좀 더 크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이 프리덤, 정신적 자유를 어떻게 크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 또는 비결을 제가 나눌까 하는데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프리덤, 즉 이 정신적 자유를 크게 가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 이 해석의 힘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극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사건, 경험, 어떤 상황, 또 뭐라고 그러죠? 만남의 대상.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자극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는 문제죠.
자, 이런 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뭐 여자들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치료 많이 하거든요. 성폭행 때문에 뭐 죽을 때까지 부부관계가 안 된다든지 뭐 2번, 3번 뭐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여자들이 참 많아요. 성폭행을 끔찍한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나한테 얼마나 큰 일을 하라고 내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을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폭행을 당한 것이 어떤 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성폭행은 영원히 나쁜 일일까요? 성폭행은 영원히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폭행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뭐 건진상간이나 성폭행으로 고생하는 우리 여성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거나 치료를 통해서 도와주는 전문가적인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성폭행 경험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토크쇼 여왕이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뭐 어릴 때부터 참 힘든 역경 속에서 자랐지만 위대한 여성으로 성장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프라 윈프리는 이 핍박받은 특히나 그 어떤 성폭행과 같은 그런 끔찍한 경험을 가진 그런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선에 서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런 위대한 일로 자기를 성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현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다.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현 고통은 나에게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교육 차원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또 어떨까요? 실패. 여러분 실패에 없는 성공이 있습니까? 맞아요. 자, 실패 없는 성공은 없죠. 자, 야구 타자가 홈런을 100개를 치려면 삼진 아웃을 몇 번 당해야 될까요? 최소한 100번 이상을 당한다. 1번. 100번 이하를 당한다. 2번 몇 번이죠? 100번 이상. 100번 이상을 당한다. 그런 점에서 삼진 아웃의 개수와 홈런의 개수는 증비례한다. 맞습니까? 네. 자,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도 증비례한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양극단의 법칙이라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실패와 성공은 정반대인 것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패와 성공은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네. 실패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실패가 원망스럽습니까? 자, 실패를 많이 한 만큼 앞으로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나에게는 진짜 네.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실패는 고마워요, 미워요? 고맙죠. 자, 실패 고맙다. 시작. 실패는 고맙다. 자, 실패만 그런 게 아니라 불행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행한 만큼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어떤 이별을 한 만큼 자, 만남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요? 전혀 헤어져 보지 않는 사람은 만남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보고 이별의 상처를 가지고 온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어떨까요? 만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정반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반대를 알 수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뭐 시련, 고난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경험들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희노애락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수많은 희노애락의 경험을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망분노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마술처럼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 박수 한번 주세요. 해석을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끔찍한 사건 경험에 대해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도 좋은 일이구나.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크게 성공을 하라고 이렇게 내가 실패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내가 이렇게 이별을 경험했을까. 이렇게. 항상 그 반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늘의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죠. 네. 맞아요? 네. 종이 큰 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자, 우리 전에 종이잖아. 종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종은 많이 아파야 된다.
정말 많이 아파야만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파야만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아팠다면, 많이 힘들었다면, 많이 실패했다면 수업 안 돼서 더 큰 인생을 살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시험이니까 감사히 받아주세요. 네. 할 수 있죠? 네. 자,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실패투성이에 문제 있는 인간이야, 이런 게 아니라, 자, 나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한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삶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앤서니 라빈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죽을 때까지 목숨이 지장이 없는 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어떤 실수를 저질러야 할까?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대평가. 자, 나는 한계가 없는 인간. 자, 나는 한계가 없는 인간이다. 한계가 없는 인간이다. 영어로 보면은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Whatever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는 간에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멋진 말이죠. 네. 내가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고,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예요.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예요. 나는 너무너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나는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나는 평범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앞에서 말도 잘 못해, 강의도 못해, 나는 사람들이 두려워, 이렇게 자기를 계속 이렇게 깔아뭉개고 과소평가를, 그렇게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최고로 정의를 하세요. 자, 이거로 보면 I am의 이 파워라는 거죠. I am 다음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이건 창조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창조력.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는 부자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나는 부자이다. 나는 부자이다. 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나는 성공자이다. 나는 성공자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네. 그럼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자,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기를 원하죠. 네. 그럼 나는 평화이다. 나는 평화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뭐뭐이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같이 마법처럼 창조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막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자, 나는 성공자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막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시작.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자, 내 안에는 그 창조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주 에너지와 가장 공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런 자기 확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자, 마음속에 눈을 감고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말을 최소한 한 20가지 정도는 반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성공자이다. 나는 성공자이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나는 백만장자이다. 나는 백만장자이다. 가능하면 여기 붙여진 이 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모두를 위한 그런 개념이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커지려면은 나의 에너지가 느끼면 안 돼요. 자, 나를 포함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확장이 돼야 된다. 나는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건 나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힘이 된다면은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 세상은 확장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빨리 이루어진다.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뛰어넘는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뛰어넘는 꿈이라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빛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I am 뭐뭐로 자기 확언이 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자, 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미래의 모습을 나는 뭐뭐이다라는 1인칭 현재 긍정문으로 한 20가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입으로 소리 내어도 괜찮아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의 빛이다. 자, 나는 돌을 끌어당기는 자습이다. 이런 식으로 한 20가지 문장을 입으로 되뇌이고 눈을 뜬다면 아마 하루가 훨씬 더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나는 뭐라고요? 위대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이상이 존재하는 거. 자, 그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 터무니없이 나를 과대평가한다. 네. 오케이. 아시겠죠? 네. 절대 나를 자기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자, 이건 뭐냐면요.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고쳐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네? 좋은 작업차를 타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옷을 좀 잘 못 입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또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끌어당기게 되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존중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우리 박은재 선생님 네. 사랑받고 싶죠?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럼 선생님이 스님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비전을 갖는 건데 비전은 상상력과 양심이 결합되면서 의미 있는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전.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나요?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된다. 영화를 잘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나리오를 먼저 써서 시나리오에 맞게 영화를 촬영해야 될까요? 시나리오에 맞게. 자,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에 맞게 살아야 될까요? 영화 찍는 거 똑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 짜지 않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짜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지 뭐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돈이 많이 벌릴 거고 돈이 많이 벌리면 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룬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의 90%가.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이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상상력이라는 엄청난 도구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잠깐 눈 감아 보겠습니다. 자,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에 1m 둥근 원을 상상합니다. 1m 둥근 원이 그려집니다. 자, 원안에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하시고 좋아하는 꽃도 피워봅니다. 꽃이 진한 향기를 풍기면서 온몸 깊숙이 파고든다고 상상하세요. 꽃 향기가 느껴지나요? 네,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번엔 신나는 노래를 한번 들어봅니다. 기분 좋은 신나는 노래. 귓가에 막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상상하세요. 네, 기분 좋아지죠? 이때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진심으로 나를 지지하는 그런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원안에 초청을 합니다.
좀 나보다 몸집이 좀 작은 난장이처럼 초청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나의 팬클럽들이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뭐든지 가능해.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크게 성공할 거예요. 자,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니다. 기분 어때요? 좋아요. 좋아지죠? 이때 내가 앉아있는 앞에는 영화 스크린이 크게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세요. 큰 영화 스크린. 자, 큰 영화 스크린 나의 미래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풍요롭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이 넘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멋진 성공자가 되어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 한편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자, 내 삶의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차있는 멋진 미래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영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자, 한계가 없는 그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성공을 하고 자,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멋지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 한편의 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영화가 마음에 들면 거기에 가다 가세요. 그럼 영화 첫 장면을 돌려서 정지화면을 만드시고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한번 해볼게요. 심호흡 쭉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영화 속에.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느끼고 경험하세요. 자,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걸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뿌듯한 자부심과 그 행복감, 그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모든 성공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난 모든 부와 성공을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난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제 잠시 후에 이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자, 5세 5분을 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지고 둘, 온몸에 생기어들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셋, 자신감이 넘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넷, 의식이 들어옵니다. 눈 뜰 준비하세요. 5, 눈 떠주시고 몸을 쭉 한번 흔들어줍니다. 잠깐 이제 5분 시각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때요? 집중이 좀 잘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분 좋아요? 네. 여기 상상이에요, 상상. 우리 삶을 창조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바로 상상의 힘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연결되고 잠재의식은 끌어당기는 힘을 반영이 만들죠. 네, 그래서 매일 한 5분 시각화를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쉽죠? 네네. 자, 이렇게 하면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독립의제인데 얼마나 우리가 상상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해내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온전함. 사람 온전하다라는 것은 생각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게 아니라 생각, 말, 행동이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귀한 생각을 절대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랬나요? 우리 박한 교수님. 네. 그럼 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11월까지라고 기억하는데. 자, 나는 11월까지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시작. 나는 11월까지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생각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자, 이 꿈이 현실화되기 시작해. 자,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박원 선생님?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는 힘이 크겠죠? 네. 말로 표현된 힘은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자, 우리 방시현 대표님을 만나서 밥을 한 개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생각을 말은 안 한 거죠.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내가 분명히 밥을 사야 되는데. 근데 어쩌다 하다 보니 그냥 월요일로 훅 지나버릴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시현 대표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시현 대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밥을 한번 사고 싶은데 혹시 점심시간 될까요? 된대. 그래서 스케줄에 이제 체크를 한 거죠. 12시 뭐 점심 이렇게. 그러면은 밥을 살 거야 안 살까요? 밥을 사죠. 이게 바로 이제 말의 힘이야 말. 자 말을 하면 책임지려고 한다. 따라서 말을 하면 책임지고자 한다. 책임지고자 한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약속을 하는 것도 책임지려고 하지만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하잖아요. 나 자신에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말한 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목표를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표를 만방에 터뜨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행동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12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나 12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계속 선언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 잠재에서 행동하는 쪽으로 힘을 많이 끌어간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네.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을 안 하고 머릿속에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귀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꿈도 이야기하고 목표도 이야기하고 나의 비전도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어떤 엄마와 아들을 제가 상담했는데요. 엄마는 아들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아들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라요. 엄마가 항상 구속하고 자기를 간섭하고 강요하고 엄마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나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것만 했더라고요. 아들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걸 표현하게 만들었거든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고 또 아들이 엄마한테 그 감사를 표현하게 만들고 또 서운한 것도 이야기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1시간 만에 막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부둥 안고 막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완전히 이제 엄마 아들이 소통하는 관계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 따라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마치 선물을 포장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선물을 포장했는데 선물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 그러면은 선물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고객들, 우리 만나는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 가만히 놔두면 내 고객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사거나 또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에 어떤 클로징이 될 때는 5번 이상 만나야 합니다.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5번을 만나기 전에 포기를 한다. 우리가 5번을 만나는 과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죠. 꼭 제품만 설명하고 사람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극별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5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술을 마실 때도 있고 뭐 병문안을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진심이 전달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제품을 사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은 사랑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은 충분히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되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주면 어떤 사람도 감동을 하게 돼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모여있는 여러분 관계를 좀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주거나 받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와 이제 여기 우리 방시현 대표나 우리 김태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로 한 5년 넘었나요? 15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방시현 대표, 김태희 대표 이야기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사업 설명 듣기 전에 그냥 가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그 사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만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아직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콩이 파치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 저는 이 오감을 사업은 사랑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키워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때 아마 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선택 자유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그 공간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번 주도 그러면 멋지게 한번 나아가보자고요. 발언이 안 되네. 네, 감사합니다.